네, 문자열 스트링 우리 클래스의 멤버 함수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empty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문자열 객체가 비워져 있는가를 이제 판단하는 멤버 함수입니다. 그래서 문자열 객체가 아무 내용도 저장하고 있지 않으면은 true를, 그렇지 않으면 내용이 있으면 false를 반환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링 해가지고 스트링 클래스를 따르는 객체 new string이라고 하는 객체를 이제 생성을 했어요. 그러면서는 컴퓨터라고 해서 초기화를 시켜줬죠. 우리 문자열 클래스는 문자열 값을 생성자의 매개 변수로 전달할 수도 있었고, 이렇게 생성자의 값을 전달하는 것을 마치 변수의 값을 대응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입 연산자를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newstring.empty라고 했어요. 지금 컴퓨터가 들어가 있죠? 예, 비어 있지 않죠? 예, 이거 제가 잘못 썼는데 false를 반환합니다. 그 다음에 substring이라고 하는 멤버 함수, 요거는 이제 서브스트링 그 문자열, 부분 문자열을 반환해주는 멤버 함수입니다. 그래서 문자열 객체에서 이제 위치를 넣어줘요. 그럼 요 위치에서 요 개수만큼의 문자를 갖고 와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newstring 해가지고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newstring.substring 0,8이라고 했어. 그러면은 0번째 위치서부터 8개의 문자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문자열의 위치가 0부터 시작하거든요. 0, 1, 2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니까 컴퓨터가 되겠죠. 예, 요 서브스트링이라고 하는 서브스트링 그 멤버 함수를 호출함으로 인해서 요거의 리턴 값은 컴퓨터가 되는 거예요. 요 앞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cout 해가지고 리턴된 값을 출력해 보면은 확인할 수 있겠죠. 여기서 서브스트링의 멤버 함수의 리턴 값은 스트링이네요. 그 다음 수압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있습니다. 수압이라고 하는 멤버 함수가 있습니다. 수압은 현재 객체의 문자열이 있고 매개 변수를 전달한 문자열 객체가 있어요. 두 객체의 값을 교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스트링 newstring 1에다가 컴퓨터라고 넣고 newstring 2에다가 science라고 넣었어요. 그래 놓고는 newstring 1. swap 해가지고 매개 변수로 newstring 2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newstring 1의 값인 컴퓨터와 newstring 2의 값인 science가 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newstring 1에는 science가 들어가고 newstring 2에는 컴퓨터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관련된 멤버 함수 직접 예제 소스 코드를 통해서 그 동작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역시 스트링 우리 문자열 멤버 함수 중에서 역시 이제 find라고 하는 멤버 함수가 있어요. 여러분 딱 이름만 봐도 쉽게 아실 거예요. find 찾아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find 이거 뭐죠? 예, find 멤버 함수가 오버로딩 됐네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매개 변수로 문자를 집어넣어줬고, 두 번째는 문자하고 시작 위치 넣어줬고, 세 번째는 문자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요거 문자열이고 여기가 콤마겠죠? 문자열과 시작 위치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매개 변수를 다르게 하면서 동일한 이름으로 스트링이라고 하는 클래스도 함수 오버로딩을 사용을 했네요. 그래서 첫 번째 find의 문자를 확인해 보면은 문자열 객체에서 지정한 문자를 0번째부터 찾아준다 라고 했어요. newstring이라고 하는 문자열 객체를 생성을 해서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하는 값을 할당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newstring.find 하고 이렇게 문자 상수니까 우리 이렇게 호따옴표 찍어줘야겠죠. 우리가 문자열 상수는 쌍따옴표 찍어줘요. 문자열이니까. 그런데 문자 상수는 호따옴표를 찍어줘야 합니다. 알파벳 2가 이 해당 문자열에서 어디에 있는가 처음부터 세는 거예요. 그래서 C가 0번째부터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0번째, 첫 번째, 둘, 셋, 넷, 다섯, 2가 6번째에 들어가네요. 그래서 newstring.find 소문자 2를 찾아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위치 6을 반환을 합니다. 이번에 시작 위치를 주는 것은 찾는데 어디서부터? 그 위치서부터 소문자 2를 8번째 이유부터 찾으라고 했어요. 8번째 이유는 대문자 S부터 되겠죠. 왜냐면 대문자 C가 0번째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8번째부터 시작했을 때에 스몰 2는 여기에 있죠. 바로 11번째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12를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find 문자 열을 찾는 거예요. newstring에다가 test1, test2, test3, test4라고 해놓고 newstring 2에다가 test라고 넣어줬어요. 그래놓고는 바로 요 newstring 2 test라고 하는 문자열이 newstring 안에 요 안에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위치서부터 대문자 T, 소문자 EST가 있죠. 예, 그래서 0번째 위치에 있습니다 라고 반환을 해주는 거고요. 똑같이 위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5번째 위치서부터 찾아주세요 라는 거죠. 그러면은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바로 5번째부터 찾기 시작하는 거죠. 예, 바로 5번째 위치에 테스트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replace라고 하는 멤버 함수가 있습니다. replace는 여러분 멤버 함수 이름을 딱 보면은 이제 아시겠죠? 예, 값을 대치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 시작 위치와 개수와 문자 열을 매개 변수로 준다라고 했잖아요. 예, 문자열 객체에서 해당 위치에서 매개 변수로 전달한 문자 열로 그 개수만큼 그 해당 문자를 변경시켜 주는 겁니다. 문자 열로 변경시켜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newstring 1에 컴퓨터라고 이제 여기 쌍따옴표에 표시해야 되고요. 컴퓨터라고 생성자 문자열로 전달했고요. newstring 2도 science라고 줬어요. 그래놓고는 newstring 1. replace 0,2니까 뭐죠? 0번째 위치서부터 두 개를 뭐로? newstring 2로 newstring 2에서 0번째 위치에서부터 두 개니까 대문자 S 스몰 c겠죠. 그쵸? 대문자 S 스몰 c로 바꿔달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SC로 바꿔주고 나머지는 원래 스트링 1에 있는 내용으로 그대로 나오는 거죠. 이 두 개가 대치, replace 된 거죠. 그래서 역시 replace라고 하는 멤버 함수, 내가 원하는 문자열로 대치시켜 준다라고 하는 거. 직접 예제 소스 코드를 입력하고 실행해서 멤버 함수의 결과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열 멤버 함수 중에서 또 우리가 이제 자주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compare라고 하는 멤버 함수 자주 사용합니다. compare는 문자열과 문자열을 비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문자열을 전달을 하잖아요. 매개 변수로. 그럼 현재 객체와 전달한 문자열 객체를 비교한다라는 거죠. 문자열 객체와 매개 변수 문자열 객체가 같은가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기준 문자열, 현재 내가 커요. 크면 1을 리턴하고 매개 변수로 전달해준 애가 커. 그럼 마이너스 1을 리턴하고 둘이 똑같으면 0을 반환합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문자 열을 비교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숫자는 크기를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자라는 건 크기가 없는 건데 그런데 컴퓨터는 문자 열을 이루는 요 문자 하나하나 이 문자 하나하나가 다 아스키 코드 값으로 약속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아스키 코드 값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키 코드 값이 크면 크다, 작으면 작다라는 거죠. 우리 대문자 A라고 하는 문자가 있고 소문자 A라는 문자가 있어요. 누가 더 클까요? 소문자가 더 큽니다. 왜? 소문자의 아스키 코드는 97이고 대문자 A의 아스키 코드는 65라는 거죠. 컴퓨터에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자열을 이루는 요 알파벳 문자 하나하나 이 문자들의 아스키 코드 값으로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교한 것을 확인해 보면은요. 스트링 1에 컴퓨터라고 들어가 있고 스트링 2에 science라고 되어 있어요. 스트링 1.compare라고 했죠. 스트링 1이 크냐 스트링 2가 크냐. 스트링 1의 첫 번째 글자가 뭐죠? 대문자 C. 스트링 2의 첫 번째 글자가 대문자 S죠. 그러면은 대문자 C와 대문자 S의 아스키 코드 값을 비교합니다. 그러면은 대문자 C, 이거 당연히 대문자 S가 더 크겠죠. 왜냐하면 아스키 코드가 이제 그 코드표를 입력할 때 우리가 순서대로 대문자 A, B, C, D 이렇게 순서대로 넣거든요. 그래서 대문자 C가 대문자 S보다 작습니다. 내가 작으면 마이너스 2를 리턴해 주기로 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반환합니다. 그래서 compare라고 하는 요 문자열 비교하는 멤버 함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를 만약에 문자열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만약에 한 반의 학생들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그럼 학생들 데이터를
시험 성적을 기준으로 정렬하고 싶어. 그러면은 정수, 뭐 실수, 그러니까 배정도형 이러한 숫자들의 비교니까 가능하죠. 근데 나는 기억, 니은, 디귿 순으로 정렬을 하고 싶어요. 이름 순으로 정렬을 하겠다라는 거죠. 또는 도서관에 있는 책을 기억, 니은, 디귿 순으로 정렬을 하고 싶어. 바로 그럴 때. 그럴 때 compare라고 하는 요 멤버 함수를 사용하면은 정렬이 가능합니다. 역시 compare도 매개 변수로 우리 이제 매개 변수 다르게 써서 오버로딩 해놨어요. 시작 위치와 개수와 이제 문자열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문자열과 현재 문자열을 비교하는데 바로 어디서 비교를 하냐면 요 시작 위치, 지정된 위치에서 해당 개수만큼의 문자열을 가지고 비교를 하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인서트는 문자열 객체에서 지정한 문자열을 내가 원하는 위치에 삽입해서 반환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스트링 1에는 대문자 AAA가 있고 스트링 2에는 대문자 BBB가 있어요. 근데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스트링 1.insert 0, 스트링 2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스트링 1이 지금 AAAA인데 0번째 위치에 스트링 2를 인서트 비집고 집어넣어라. 그러면은 스트링 2가 BBBB죠. 그러니까 스트링 1의 값이 BBBB AAA로 이렇게 앞에 비집고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시작 위치하고 개수를 줬어요. 그리고 이제 문자열이 아니고 문자죠. 요 문자를 요 위치에다가 3개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작 위치가 4니까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 네 번째겠죠? 여기 첫 번째 C가 시작되는 곳이 바로 네 번째잖아요. 그래서 연달아 C가 3번 있어서 그 사이에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는 역할을 해줍니다. 역시 여러분 요 소스 코드 직접 다 입력하셔서 멤버 함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문자열 클래스를 가지고 계속 작업을 할 때 보면은 는, 플러스 이런 작업을 했었죠. 바로 문자열 클래스가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그 문자열을 대입하거나 추가하거나 비교하는 이러한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자열을 이용해서 자주 사용하는 연산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자열 클래스에 바로 연산자 오버로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3장에 가서 연산자 오버로딩을 배울 건데 연산자가 오버로딩, 재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덧셈이라고 하는 이 연산자, 이 덧셈이라고 하는 연산자가 스트링 클래스에 재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는 대입 연산자가 스트링 클래스에 재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여러분이 예제 소스 코드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한번 예제 소스 코드를 한번 같이 볼까요? 09였죠? 제가 만들어놨습니다. 06은 제거하고 09의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은 예제 소스 우리 지금 스트링 1에 컴퓨터 이렇게 는 했죠. 스트링 2에 는 해서 값을 집어넣었어요. 대인문으로 이렇게 초기화를 시켜줬다라는 거죠. 물론 당연히 컴파일하면은 제대로 컴파일돼서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공하고 나오죠. 바로 이거는 저러한 대입 연산자, 대입문이 연산자 오버로딩이 안 되어 있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예요. 바로 스트링 1을 정의하는데 여기에다 값을 넣어주는 거죠. 뭐라고? 컴퓨터라고 이렇게 생성자 불러줘야 되는 거고 스트링 2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하는데 거기에다가 SCIENCE science라고 이렇게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를 호출을 해서 객체를 생성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 각각의 이 문자열 객체에 있는 값 있죠? 그 값을 우리가 출력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스트링 1 해가지고 배열 형태대로 출력을 해달라라고 했어요. 우리 한번 실행을 해보면요. 처음에 요 스트링 1이 컴퓨터이기 때문에 한 글자씩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 뭐에서 했었죠? 우리 at이라고 하는 그 문자열 멤버 함수가 있었죠. 지정된 위치에서 가져오는 거. 그거를 이렇게 배열 형태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멤버 함수를
정확히 알고 있지 않아도 마치 일반 하나의 자료형처럼 이 문자열 클래스는 연산자가 오버로딩이 돼 있기 때문에 문자열 객체를 대상으로 그대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는 한다거나 이렇게 직접 코딩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렇게 쓰지 않고 직접 멤버 함수를 써야겠다라고 하게 되면 str1.at이라고 해줘야겠죠. 그럼 지정된 위치에서 문자를 가져오는 거였기 때문에 i번째 문자를 가져와라 라고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컴파일을 해보고 실행 파일을 만들어 보면은 그대로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여기서도 보면은요, 이렇게 문자 열들끼리 덧셈을 해놨어요. 이거 뭐였죠? append라고 하는 멤버 함수를 우리가 사용을 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연산자 기호로서, 왜? 연산자 오버로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13장에 가서 연산자 오버로딩을 다시 할 겁니다. 그래서 직접 여러분이 코드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연산자로 되어 있는 것들을 적절한 멤버 함수로 교체해 가면서 동일한 실행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파일 출력 객체는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